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6박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의 저도에 머물면서 공식 행사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식과 함께 숙고와 경청의 시간을 가지며 어떤 방향에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안을 그려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오늘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종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될 만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경무, 대통령 휴가, 내수 진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측면도 있어 휴가 건의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 비서들이 밑에서 휴가 가시라 적극 건의했다라는 건 좀 글쎄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틀 정도였다가 휴가 기간도 늘렸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휴가 가시면 되지. 제가 보기엔 꼭 휴가를 네.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네. 여론 보느라고 이렇게 밑으로 딱 흘리고. 예. 그래갖고 무슨 간보기 휴가 기획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의 이 동선, 대통령의 네. 일정을 국민들에게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휴가 기간도 이틀 예정이라는 것도, 그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틀 예정이었는지 확인이 되지를 네. 않고요. 그래서 뭐 원래 생각대로 그냥 가시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그 과정에 뭐 수혜도 있고 또 예. 뭐 하니까 조금 이틀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안 가시려고 하는데 네네. 가시라고 건의했다. 네. 이렇게 좀 일종의 이제 사전 기획을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내수진작 이런 거를 또 대통령 휴가에 예. 갖다 붙이는데 아니, 대통령 휴가랑 내수진작이랑 어떤 관련이 아니 그 있나 논리면 싶어요. 60박 60일을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을 네.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어설픈 기획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4박? 한 4, 5일 정도 역대 대통령도 가장 일반적으로 그 정도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고요. 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휴가 제대로 챙겨서 갔다 오신 분이 없죠. 네. 5년 내내 휴가 매년 여름 간 대통령 없었죠. 뭐 한두 번 정도 네. 갔었던 것 같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한 두 번인가 밖에 못 갔던 것 같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 가신 것 같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뭐 탄핵도 있었고, 그때 이제 또 태풍 피해도 있었고, 네. 아프간 그때 우리 국민 또 피납 예,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휴가복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입니다. 뭐 누구나 다 쉬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휴가는 좀 특별하겠죠. 하반기 전국 운영 국정 구상도 할 것이고, 뭐 최근에 다시 개각한다, 일부 장관 교체도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휴가 다녀오면 바로 광복절 사면 군면도 있고요. 또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도 있는데, 어떻게 뭐 이번 휴가 일정 가운데 이런 관련된 구상들이 좀 구체화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다고 해서 네. 그야말로 그냥 멍 때리고 오듯이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전국 구상도 하실 거고, 네. 또 한미일 정상회담 뭐 준비도 휴가 기간에 물론 하시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휴가는 참모진이 건의했으나 안 간다.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모진이 건의했는데 간다. 안 가려고 했었는데 간다. 이걸로 5점을 좀 남기는 휴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중국 관통하고 있는 태풍이 또 경로를 또
변경할 가능성도 예.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적절치 않은 휴가였고요. 아무튼 휴가를 가신 이상은 그냥 있지는 않죠. 예. 지난해에는 자택에서 휴가 보내고 뭐 연극 관람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입니다. 바다의 청와대, 그래서 청해대라고도 불리는데 저도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않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저도 민간 개방, 예. 또 거제시에서는 또 아예 그냥 이 거제시로 네네. 이렇게 편입을 시켜줘서 아예 그냥 개방을 하는 것을 예. 줄곧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도 먼발치에서는 저도를 봤습니다. 예. 한 언론에서는 뭐 며칠이라도 휴가 기간 동안만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표방했던 뭐 윤석열 정치,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쳤던 그것을 얼마나 부응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쉼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 전 수석께서는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정말 깔끔한 휴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과정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께 좀 국민들을 좀 이렇게 뭐라 트릭을 한다. 자꾸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예. 휴가인데 가신 이상은 그야말로 지난 집권 이후의 과정도 한번 또 되짚어 보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모습 또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좀 잘 되돌아보고 숙고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 휴가 기간 동안 YS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남대구상이라 그래서 네. 금융실명제도 발표하고 네네.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의 계기가 된 역사 바로 예, 세우기 예. 이런 구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휴가를 통해서 어떤 파격적인 구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기대 또 대한민국 가야 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고 조금 수정하는 이런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시선을 좀 옮겨보면요. 자, 이른바 7말 8초 영장설이 나오더니 이번엔 10월 퇴진설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퇴진설을 이른바 공식화한 분, 바로 OBS 뉴스 오늘 패널이기도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원래 다른 방송에서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 내가 계속 버텨 총선을 패배한다면 저기서 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며 추석 후에 퇴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즉각 근거 없는 소설, 뭐 지라시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최 전 수석께서는 해당 발언이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체가 전혀 없는데 네.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되죠. 네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당사자이거나 혹은 그런 얘기를 나눌 만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호사가가 할 수도 있고 또 그 퇴진을 바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누군가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들은 거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네. 명확치 않고요. 저 정도 얘기가 오갈 정도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자신이거나 핵심 중에 네. 핵심 아니면은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으나 중요한 통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소위 뭐 그 많은 카더라 뉴스 중에서 이 10월 퇴진설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 뭐 소위 사법 리스크, 또 민주당의 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퇴진설에 발칵 뒤집히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점도 물론 있죠. 그리고 당대표 퇴진설 이런 것은 그야말로 뜨거운 뉴스이기 때문에 예. 누가 언제 던지느냐에 따라서 항상 가장 핫한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훨씬 더 휘발성이 있는 네. 얘기를 던진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퇴진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출연해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고 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네. 그러나 수사받지 않거나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역대 여야 대표들 중에 총선이나 대선 전에 사퇴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명을 해야 네. 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으로 총선 대선을 치를 수 없다 하면은 사법 리스크 없어도 퇴진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민심이다. 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민심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민심의 흐름이 거세면 예. 그러면은 사퇴하는 거다. 저는 그런 류의 이제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퇴진설 자체는 저게 휘발성이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내가 퇴진하겠다. 네. 추석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는 뉴스였고요. 발화자가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나왔던 뉴스여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요, 저게 추석 이후에 퇴진한다는 거는 저는 시점상은 어떤 이유든지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시점상으로. 네. 그 이유는 뭘까요? 10월 이후는 안 우선은요, 된다는 게? 이제 네. 지금 8월 아닙니까? 네네. 저는 검찰이 네. 소위 말해서 영장을 8월 달에 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왜요?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예. 그리고 체포동의안 형태로 국회가 열리면 네. 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영장 청구죠. 네네. 체포동의안 청구죠. 예. 또 국회나 민주당을 이제 공격하는 체포동의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 10월설은 제가 보기에는 추석 이후에 뭐 그만두겠다는 전언은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예. 타임테이블상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뭐 침묵 또는 아니다가 아니라 글쎄요 이렇게 좀 묘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묘한 어떤 의미일까요? 반응이라기보다는 네. 어이없음.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 그래도 네네. 손해고 아니라 그래도 오히려 저 뉴스를 키워주는 거고요. 네. 또 맞다고 해도 그건 사실과 또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답변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민주당 어려움 속에는 지금 지지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그 상당 원인이 이제 소위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으로 돌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 지분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요. 저는 이대로 만약에 네.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 건지기 어렵다고. 이대로 치른다고.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역대 총선을 보면요. 2012년도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어요. MB 대통령 정권 말기였고 네. 그때 4월에 치렀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됐어요. 국민의힘 쪽이 이겼어요.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180석, 200석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이겼어요. 그게 선거를 치러가고 치르는 총선 때 그 정당의 모습을 보고 특히 중도층들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네. 기억하다시피 2016년도에는 진박 논쟁이 있었고 김무성 대표가 옥새 네. 들고 나르샤 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앉히고 네네. 당권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네. 그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정말 특단의 대책, 민심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없으면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물론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예. 그 사법 리스크야 민주당 주장은 이거는 검찰이 정치 수사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놓고 그렇게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실책이 많았거든요. 지금 10월 퇴진설 관련해서도 정청래 수석 최고의 발언은 네. 그거는 실책을 넘어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 그런 걸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예, 예. 나는 12월이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때는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위원회에서 대표를 뽑거나 비대위 출범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수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예.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 더 우월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네. 이런 실책의 연속,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 정무적인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좀 이 고급지지 못하죠. 아,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예. 그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10월 퇴진설, 이재명 대표 퇴진설에 같이 묶여 있었던 얘기가 K 의원, 이제 김두관 의원이었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뭐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란 말이죠. 본인도 뭐 대표 생각이 굉장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셨는데 정청래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든 없든 네. 이재명 대표가 퇴진한다는 거는 네. 지금 지도부,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네. 불신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 아니에요? 수석 네.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한다는 거는 다 퇴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남아서 끝까지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월에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면 전당대 그러니까 대표 임기 8개월 전에 대표가 이 유고가 되면은 네. 그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아요. 민주당 규정상. 근데 8개월 미만이면은 그러면은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규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전당대회 나가면은 강성 지지자들이나 소위 이제 개딸들 뭐 해서 자기가 당대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12월에 실각을 하는 게 더 위험하다. 네. 그때 되면은 비대위로 가기 때문에 정청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불나지는 않았지만 네. 불나서 전소된 집에서 앞뒤가 맞지 가재독이라도 않는 얘기네요. 챙기겠다는 네. 얘기를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으니 예.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 같으면 정청래 최고 저런 발언은요. 정상적이면은 저거는 윤리 당에서 저거는 이 징계를 해야 돼요. 저거. 정청래 최고위원의 뭐 어떤 당에서의 입지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정도 발언을 수석 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내놓고 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하는 것이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달나라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그대로 통용되는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고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그냥 고집했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가 있다고. 결국은 이제 안 됐지만. 못하는 거죠. 네네, 못하는 네. 건데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예. 이번에 이 12월 위기설 발언은 정말 이 최고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책임 못 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책임지라고 책임을 묻지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고요. 김두관 알겠습니다. 의원의 경우에는
뭐로 보나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예요. 김두관 의원 스스로도 네. 그럴 생각이 없을 거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을 소위 말해서 퇴진 후에 대체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치적 관계로 보나 당내 역학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립될 수 없는 그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거는 픽션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센 픽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화합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 대표가 만났습니다. 계파 갈등에 오히려 기폭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 극단적으로는 아니다 만점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두 분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또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통합, 그 다음에 혁신 예. 이 두 가지가 각각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적정하고 적절한 수위의 만남이었고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총선 준비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출마에는 더 선을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 대한 내부 비판이 거칩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놓고 민주당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이승민은 나이든 이준석이다 얘기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 유튜브 채널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데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 재건축 무슨 자신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저 두 분은 본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 해봤습니까? 그런데 네. 여의도를 거의 뭐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이준석 대표라 하더라도 네.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여튼 지금 거의 뭐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네. 저는 우선은 유승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네. 개인 감정 뭐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도 느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 네. 예. 뭐 갈등도 있었고 뭐 하지만 무슨 뭐 비단 주머니 3개 뭐 네, 이런 네. 얘기했었고 지금 시간에 지하철 출근길에 인사하지. 예.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인사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모욕적인 굉장히 장면이거든요. 맺힌 게 많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네. 그거 지울 수 없는 장면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하여튼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봉합을 했고 네. 그리고 여지없이 뭐 징계로 가고 예. 그래서 제거 작업이에요. 제거 작업. 소위 찍어내기라고 하죠. 네, 제거 작업이고 예. 거기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그런 이제 모욕, 감정까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저 같아도 좀 앙금이 뭐 시시비비를 없지 떠나서 않은, 그 예. 방식에 대해서 네. 막 제시받고 그걸 해야 되는 처지, 네. 막 이런 것이 굉장히 각인이 됐을 거고요. 뭐 영화 대사 중에 뭐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 그 예.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그 대구시장이요? 윤리위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리위에 홍수 골프 관련돼서 네. 본인 올라갔을 때 예. 과하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네.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심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승민 대표는 뭐 후보로서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뭐 악연이 있는 거는 아닌데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위협이죠. 특히 이제 다음 대선 구도, 네. 네. 그다음에 다음 당권 구도. 네.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에 당에 대한 그립을 놓치고 네. 대통령 그늘에서는 총선 못 치른다고 그냥 국민의힘이 확 뒤집어지고 예. 이러지 않는 한은 공천 주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저 두 분은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은 보시는 정치적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네. 퇴임 후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이 정치인들이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줄 수 있는 현재든 퇴임 후든 예. 그런 걸로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한 한은 공천 주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건재하는 한이라는 그 조건을 거셨는데 글쎄요. 또 홍준표 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신을 내치고 총선이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유승민, 이준석 두 인사를 총선 전략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총선은 사실 여당은 대통령이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은 이제 심판적 투표, 회고적 투표. 네. 그래서 이 집권 세력 대통령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당이 지는 거예요. 심판적 투표가 되기 때문에. 네, 회고적 네. 투표죠. 그래서 임기가 한 중반쯤 지나고 터닝이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네. 회고적 투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 말고 다른 얼굴로 치른다 그러면은 여당이 거의 붕괴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거의 뭐 뒤집어지는 사안이죠. 그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 빨간색 빼고 대통령 얼굴 빼고 이렇게 후보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역대 대통령하고 막 차별화를 하거나 뭐 예.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선거 못 치르겠다는 상황이 오면은 네. 그때는 유승민, 이준석의 룸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 다 모아서 하자. 예, 예. 다 모아서 하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르는 환경에서는 제가 보기엔 1mm 틈도 없어요. 근데 지금 30%대 지지율인데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지금 룸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상대적인 거죠. 네, 네. 상대적인 거라서 네. 정상적으로는 저 정도 지지율로는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대통령으로 예. 치르기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에 상대적 신뢰를 더 보내느냐. 예. 이제 이 게임이기 때문에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실책으로 까먹고 있으니 네.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네. 네.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유승민 이 전 의원이 불쾌하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입국 다테라.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대통령직 휴가 일정 나왔는데 여름 휴가 가고 공교롭게 김기현 대표도 일정이 같아요. 여야 대표가 휴가 구상 어떤 구상 하고 올까요? 뭐 DP도 보고 뭐 책도 읽고 한다고들 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공개된 이 독서 목록이나 예,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좀 특이한 점들이 있죠.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이제 책도 난세일기인가요? 네, 난세일기. 예.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건 전 대통령 추천이고요. 네. 야당의 이제 처지에서 네. 일독할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원 박사의 또 ILO 정책국장이죠. 네네. 그분 책도 사실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예. 노동경제학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지금의 이제 민생의 어려움 또 민주주의의 후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 정권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조금 더 저항적인 그런 메시지, 저항적인 야당 대표의 자세 이런 것들 좀 가다듬을 수 있는 네. 책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김기현 대표 매우 특이해요. 네. 저건 뭐 책이라기보다 기본소득 비판인데 뭐 일종의 뭐 자료를 챙겨 갖고 갔는데 예. 야당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휴가 중에 책을 뭐 자료를 본다는 굳이. 얘기인데 예. 굳이 네. 그러면서 또 뭐 고재석 기자의 세습자본주의 세대 예. 저거는 뭐 볼만한 세대거든 볼만한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자료가 생뚱맞게 또 이 휴가철에 여당 책처럼, 대표, 책 제목처럼. 예, 여당 대표가 공개한 이제 리스트가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완충제로 일종의 청년 세대의 처지와 환경을 그려낸 세습자본주의 세대라는 것을 보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거는 굉장히 이 어쩔 수 없는 기획을 한 목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알겠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 휴가 후에 여야 대표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